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여권의 행태는 갈수록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최상목 대행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임명이나 특검법 같은 현안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했고, 6개 법안을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형식적인 권한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대법관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만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 같은 선택적 권한 행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자초했고 또 전국 혼란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이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선택이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지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란 사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정은 또 국정대로 안정돼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런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전국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면서도 추가 3명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꽉 막힌 전국을 뚫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주 수요일 1월 1일입니다. 전향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에 나선다면 전국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검찰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